5월 29일 수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도 이제는 옛말이 됐죠. 그런데 28년 뒤엔 서울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곳을 빼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계 자료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67만이었습니다. 2052년에는 5천만 인구가 깨진다고 나오고 있죠. 지역별로도 볼까요? 28년 뒤에 서울 인구는 793만 명입니다. 2022년보다 한 15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700만 명대가 됩니다. 다른 광역시들도 쭉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요. 28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와 세종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경기와 세종뿐입니다.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정렬했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 연령 통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44.9세였는데 2052년엔 58.8세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 이중고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그 현실이 가져올 미래를 숫자로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우선 사진 먼저 보시죠.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정문입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다문화 학생입니다. 한국 학생이 소수가 된 한국 학교의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학교는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에선 주로 구로구 지역이 눈에 띄고요. 공단이 많은 인천과 경기 안산 쪽에도 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97%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늘다 보니 외국어를 통역하는 보조교사는 부족해지겠죠. 수업 진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분반해서 수업해달라는 한국인 학부모들의 민원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유령 아동 방지냐 아니면 합법적인 아동 유기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 두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들이 가명으로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이제 시행을 50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고요.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번호도 만들었고 분만기관 종사자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논란은 여전합니다. 유령 아동 방지가 추진돼 오히려 가명 출산을 허용해서 입양을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보호출산법 14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할 권리를 주는 잔인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보호출산제 1차적 당사자는 아이들인데 당사자는 관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법이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고 배달 앱이 먹통이 되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GPS 교란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그게 각종 민간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운전하던 사람의 스마트폰 지도 앱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옆 나라인 베이루트, 레바논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배달 앱이 먹통이 되면서 일상생활이 인근에서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벌인 교란 작전 때문이었죠. 최근 선박과 항공기 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크림반도에 잘못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GNSS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 GNSS 오류와 방해가 가장 빈번한 곳은 동유럽과 중동입니다. 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죠. 전쟁 상황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된 전자전,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민간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교란전이 생활 불편을 넘어서 민간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틱톡 라이트라는 앱 쓰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쇼츠를 오래 볼수록 현금 포인트를 주는 앱인데 이 앱이 불러올 디지털 중독성을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틱톡 라이트가 사람들을 묶어두는 전략은 현금성 보상입니다. 영상과 광고를 많이 보고 앱에 오래 머무를수록 받는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또 3,000포인트 이상을 보면 현금화도 되고요. 친구를 초대하면 이벤트 보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5개월 전에 출시가 되는데 이때 사용자 수는 16만 명. 그런데 지난달에는 170만 명까지 1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이 디지털 중독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이 EU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틱톡은 이 기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독성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는 틱톡 라이트.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앱 순위에서 2위와 3위 정도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성을 따져서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